안녕하세요. 네. 서울본 역사동술학원 2014년 9월 14일 일요일 19번째 강의입니다. 지율쌤과 함께하는 히스토리. 쌤이 드디어 내가 앞으로 선생님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기쁘다. 스토리.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 준효쌤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역사 수업. 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벌써 19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쌤이 여러분들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을 건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오늘은 삼국지, 여러분들 중국의 삼국지 여러분들이 쌤과 함께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삼국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간단히 쌤이랑 배우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봤습니까? 아니요. 쌤은 아침에 쌤한테 아침에 나한테 하고 오는데 막 문자로 숙제가 어디에 물어본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쌤이 때 거의 내가 2주 가까이 3주 가까이 시간을 줬는데 이자 숙제를 물어보는 불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불량. 여러분들은 숙제를 좀 미리미리 좀 제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이제 함께 공부하려면 여기 앞서서 여러분들 교재 우리가 잠깐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은요. 잠깐 선생님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12쪽입니다. 12 펴주세요. 12쪽. 네, 12를 펴주도록 해주세요. 얘기할 거야. 드라마 오픈요. 아야이. 좋아요. 자,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윤동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수업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삼국시대입니다. 자, 삼국시대 보니까 지금 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옛날에 중국에서는 무슨 나라가 나와 있나요? 위초고. 네, 위나라, 촉나라, 오며 나와 있죠? 그 나라에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잠깐 보면, 자, 재원아, 누가 세운 위나라? 조조가 세운 위나라, 누가 세운 촉나라? 유비가 세운 촉나라, 그 다음에 송건이라는 사람이 세운 오며가 있었고요. 와, 송건이 많이. 자, 이렇게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미나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12쪽 내용을 여러분들 생각해 배우도록 하겠고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디 배울 거냐면 12쪽과 함께 16쪽입니다. 16쪽.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삼국시대를 빛낸 인물들 쭉 나와 여러분들의 인물이 여러분들 쌤과 함께 같이 배우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쌤이 잠깐 배우기 앞서서 우리 다시 한번 again 제발 여러분들 함께 삼국시대 다시 오프닝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한 말기 시대죠? 자, 이거 시뮬레이션 잘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확인해본 나라였어요. 주사먹. 지난번에 이거 보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진나라의 사마여비. 사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배울 내용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와 함께 강남중에 여러분들이 2주 쌤이랑 저번에 함께 배웠던 내용부터 기억날 거예요. 여전히 어순한 국내의 정세 모습 여러분들 기억날 거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쌤이랑 저번에 배웠던 바로 삼국시대. 다시 여러분들, 자, 무슨 나라의 프란시스라고 여러분 쌤이 저번에 배웠습니까? 여러분 무슨 나라였다고 방금 나온 거? 아니. 삼국시대 시작하는 나라. 아니, 위초가 만들어진 전에 있었던 나라 한나라입니다. 근데 한나라가 그냥 한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한나라? 네, 애프터한 한나라의 후한이었더라고요. 자, 후한에 있었던 여러 명의 여러분들
내시가 있었어, 내시. 자, 뭐라고 생각 여러분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었죠? 누구? 판관. 바로 판관이라고 부르는 사람 여러분들, 자, 어떤 사람들이죠? 내시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내시들이 황제 옆에서 모든 일을 다 해버리는 거, 황제 무시해버리고. 내시가 근데 저네요. 네. 내신은 왜 이거 잘랐어요? 왜냐면요, 그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그 궁궐, 정말 황제가 사는 궁궐 안에는 황제 말고는 남자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궁궐에 사는 모든 남자는 없어. 여자. 황제 한 명밖에 없어. 여자는 다 황제 여자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못 맞게 하려고 한 예,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황제에 부하였던 황관들은 황제의 여자들을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일부러 관계를 이렇게 갖지 못하도록 거세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얘는 내시가 되는 그치만 내시는 기본적으로 계급이 원래 노비에서 시작해, 노비에서. 근데 신문은 노비에서 시작하지만 얘들이 점점 벼슬을 얻으면은 정말 과거 시험 보는 거 옛날에 시험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고위 매직까지 올라가고 또 황제 앞에 있잖아. 또 서울에서 사는 생활이잖아. 그러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이냐 아니면은 평생 여러분들이 좀 남부럽지 않을 재산이냐 예상했다 옛날에 그런 생활했던 겁니다. 내신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 잘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제 궁궐 오면 자르요 궁궐 오면. 자, 이거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진짜 어지러우니까 나랑 힘들어지게 나중에 있었던 반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적이나? 네, 황. 무슨 황일까요? 무슨 색깔? 누를황. 누를왕입니다. 노란 샤스에 말 없는 노란 소스와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에 노란 소스과를 두르고 우리가 창이야! 라고 하는 반란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황건적의 난이고요. 여기 그래서 나와 있는 바로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는 바로 이게 황건적의 난이에요. 근데 황건적의 난이 이 인구를 볼까요? 이렇게 인구가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은수야? 수백 명이네요? 수만 명이네요? 수만 명이요. 사실은 수십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는 안 넘었네요. 예, 이 당시 유명한 인물이 여러분들이 참고시 읽어본 사람 아시겠지만 저 은수야 맨 처음에 노란 손수건을 불렀던 그 나쁜 놈 장각이라고 불러요. 한 사람이에요. 네, 장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막 도수를 부려요. 막 맛을 부려가지고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갑자기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갑자기 병사 나타나가지고 이런 후한 장군들이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이렇게 신과 같은 그런 신격화가 되는 그런 이제 도수를 벌였습니다. 자, 이런 황건적인 난을 혼란스러운 상황을 무찌르기 위해서 각 지방 여러 이제 지방의 제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의롭게 싸우고 싶어하는 각각의 영웅들이 등장이 됐죠. 그 당시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복숭아꽃에서 비록 서로 세 명은 서로 태어난 생을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 형제의 의를 맺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자라고 맹세했던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누구죠? 인물이 바로 유비. 그 다음에 둘째 관우. 윤관장. 그 다음에 셋째 막내 장비라는 이 인물이 있었죠. 장비가 막네요. 자, 또 황후제를 토벌하기 위해서 있었던 아빠는 황관인데 그 자식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정말로 이 상황을 잘 지나뺐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황관이죠. 할아버지가 누구죠? 조. 쌤근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황관이에요? 그러니까는 황관이 있잖아. 자신이 아들을 못 낳잖아. 아들을 양자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 앞에 말하는 돈 주고 사과가 친척으로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지. 애를 낳은 다음에 보세요. 이 당시에 있었던 유명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원소, 사실 친구죠. 그 다음에 동탁, 손견 이런 사람들이 이 황건적의 난을 지답하면서 각 지방에서 영웅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나란히 평소되나 싶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사실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있었냐면은 중국? 자, 중국 옛날에 그 후한의 시대의 중심은 바로 낙양이었어요. 자, 낙양이 이제 황제가 겨우겨우 이제 황건적의 난을 지답하긴 했었는데 하지만 그 당시 거기서 또 권력의 암투 또 쌓여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그 황제의 부인이
그 세력 관련해가지고 많은 대장군들이 이끌고 또 서로 싸우는 거야. 그 나중에 또 낙양에서 완전히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불발하게 되고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때 먼 지방에서 군대를 끌고 와서 낙양을 확 점령해버리고 황제를 딱 압박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삼국시대에 맨 처음에 등장했던 최대 포악한 인물 누구였죠? 현재요? 동탁입니다. 자, 동탁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황제를 아예 바꿔버렸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동탁이 누구예요? 동탁은 원래 지방에 있었던 게 지방 장군이었어. 근데 장군이 형제를 바꿔 그게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협박해가지고 황제를 굉장히 먼저 읽었다고 확 내보내버리고 동탁이 자기 마음대로 그 이제 어떤 이제 또 다른 그런 황제의 아들을 마음대로 황제 임명시키는 거야. 그 당시 나이가 한 8살이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황제로 임명시켜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어린 녀석은 자기를 잡으려고 하네. 그렇죠. 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요, 그 어린 황제가 동탁한테 뭐라고 부르겠냐면은 상부라고 부르겠거든? 이 뜻. 큰아빠란 뜻이에요. 황제가 동탁한테 아빠라 불러야 돼. 그러니까 정치가 거의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얘들아. 자, 이렇게 동탁이 낙양을 점령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돼버렸고, 또 각지에서 열심히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또 동탁이 너무너무 포악한 인물이어가지고, 진짜 막, 온갖 나쁜 짓, 뭐, 여자, 또 후궁만 거의 막 5만 명, 뭐, 거의 3만 명 막 불러들이고, 재산 다 쌓아들이고, 다 뇌물 받고, 동탁에게 포악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동탁의 그런 폭정을 못 이겨가지고, 각 전국에서 총 18명의 제후들, 자, 제후! 자, 무슨 뜻이었죠? 재원아? 네. 무슨 관제도? 동관제도. 동관제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비록 지금 황제는 낙양이 있지만, 다른 각 황제의 아들이랑 그런 척들은 각 지고 있다는 뜻이네? 그렇죠.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제후들은 그 황제 친척이 전혀 아니에요. 구면제. 아니요? 뭐지? 마치 이런 거예요.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지. 그럼 적어도 지방에 다 친척은 대부분 다 박씨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부산의 현재형, 대구의 이재원, 경상도의 김보은, 아니면 무슨 뭐 전라도의 이동민, 성이 똑같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지. 근데 그 애들이 각각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 군대를 거느리면서 내가 왕이야! 서로 지가 왕이랑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 애들 나중에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동탁을 없애려고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18제국이라 불렸는데, 근데 문제는 28제국이 수십만 명 모였거든요? 결국 다 동탁을 싸우러 갔었어. 좋았죠. 근데 동탁이 너무너무 훌륭한 도가 하나 있었는데, 야간을 삼았던 그 장군은 여포. 삼국시대 최대의 인물, 펜타. 여포라는 인물. 펜타. 병사가 자기 팀 병사가 아, 10명 죽었대요. 네. 그런 내용도 있고 재밌는 게 있는데, 여포라는 인물은 옛날에 어떤 까지 썼냐면요, 창이 있어. 긴 창이 있어서, 네, 이렇게 창이 이렇게 해서 양날 창이 있고요. 또 여포 타고 다니는 말은요, 적토마라 불러가지고, 이제 붉은색이 이제 색깔이 띄고 있는 말로써 하루에 400km를 간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천리 가서 400km죠. 이렇게 해서 실제 있었어요? 저는. 실제 있었다는 그런 뭐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원래 있잖아. 그 중앙아시아 쪽의 기본 유목민족에서는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갑니다. 하여튼 이렇게 훌륭한 말과 훌륭한 무기와 또 건전한 체력으로 수많은 18제국은 수십만 명을 여포가 거의 뭐 조금을 군대 이끌어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던 28제국의 총사령관이었던 원소, 그 다음에 참모였던 조도 너무 걱정한 거야. 동탁을 죽이려고 왔더니 동탁이 안 죽어. 너무 세. 그랬더니 28제국의 그 뿔만이 정말 조그만 마지막 부하였던 유비라는 사람은, 아까 유비 등장했죠? 유비라는 사람은 유비의 동생이 관우라고 있었는데, 관우라는 사람이 이 여포랑 싸우겠다 라고 해가지고 유비의 부하였던 관우와 장비와 유비가 셋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여포랑 싸우겠습니다. 근데 수십만 명을 다 죽였던 여포가 이 세력만큼은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동탁과 여포의 군대는 결국 낙양에서 져가지고 도망가요.
여포가 동작 죽이는 거 같아. 잠깐만요. 그래서 나중에 양양선 결국 나중에 장안으로 이 땅을 도망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쌤이 잠깐 우리가 삼국시대 우리 모습 여러분들은 자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 쌤과 함께 같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진짜 쌤과 함께 여러분들은 게임한다 여러분들 나중에 엄마한테 주면 안 돼요. 우왕. 자, 삼국쌤에 내가 여러분들 자꾸 설명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들 삼국지라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 삼국지 그 이제 일본에서 역사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게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인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각종의 능력치를 갖고서 싸우는 게임이 딱따먹게 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이제 모든 그 사람들만 능력치라는 게 존재해. 그래가지고 1이 제일 안 좋은 거고 100이 제일 센 겁니다. 아 1에서부터 100까지예요? 예. 또 그런 게 있고요. 또 어째서 유비하고 아, 스타트해보네. 장비 스트라테고 하고 있어. 스트라테고는 좀 다르잖아. 전략으로 이긴 거야 이거. 너는 1, 나는 100. 이네들. 하지만 뭐라고? 자, 이거 함께 여러분들, 쌤 잠깐 우리가 여러분들, 자, 여러분 쌤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여기 나온 인물과 함께 여러분들은 각 그 옛날 지역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각 지역의 군능의 모습, 여러분들 지금부터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암호 같은 입니다. 뾰롱. 자, 이거 보세요. 동탁이라는 사람이 어린왕제를 폐위시켜가지고 낙양을 불태우면서 장안으로 도망가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게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탁 얼굴 좀 어떤 동탁 얼굴? 못생겼어요.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잘 만들었네. 자, 쌤 방금 말했던 이 낙양입니다. 낙양을 벌써 바로 이 동탁은요 움직여가지고 이 장안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자, 동탁 얼굴 좀 볼게요. 어떻습니까, 김은수? 못생겼어. 허벅지요. 허벅스러운가요?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군대를 이끄는 능력, 싸움, 그 다음에 정치하는 일, 머리, 그 다음에 매력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무력 97. 자, 굉장히 싸움 잘하죠. 근데 생긴 모습이 좀 매력 40. 매력이 없는 인물이죠. 이 나와있고요. 매력 한 1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앞서 방금 말했던 삼국시대 최대의 싸움꾼. 뭐지? 더 나자. 자, 이거 보세요. 무력이 되게 넘어갑니다. 좀 불가능한. 그리고 문제는 지금 통솔부터 치는데 정치가 13입니다. 저희 무식하군요. 무시력은 30? 지력. 마치 이런 비유하면 되는 거지. 마치 예를 들어서 뭐 저 중간고사를 봤어. 수학 점수 100점 만점에 시험 보면은 30점. 그런 얘기죠. 체육 107점. 그 다음에 이게 뭐 한다면 이게 지금 옛날에 이 삼국시대에 있었던 각종 그런 이제 전술들이에요, 전술. 근데 전술이 꽉 찬 사람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지금 몇 개 쓸 수가 없죠. 무식해가지고. 쌤이 아까 말했던 이 적통마라는 말이 이겁니다. 하루에 천리를 다닐 수 있는 온몸에 불꽃으로 빨갛다고 하는 말이 이걸 말하는 거였고요. 아, 뭐야, 그게. 자, 여러분이 사실 읽어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동탁이 이제 막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제 18제곱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겠지. 네. 나중에 다시 이 18제곱 보면 나중에 와해대 소리가 또 싸우게 됐었거든요. 그게 바로 북쪽에 있었던 여기 누굴 말하는 걸까요? 얘가 바로 유비예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조조라는 사람, 그 다음에 북쪽에는 원소라는 사람. 송건은 아직 없네요.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는 공손찬이라는 사람. 공손찬.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무슨 한, 복, 송건은 어떻게? 교모. 잠깐만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송건은 더 밑에. 그 다음에 공융, 도경, 오경. 공주, 프린세스 아니고요. 공주. 유요, 유유. 빼놨다. 원술, 술. 유표. 성유씨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비. 아니. 그 당시에 제후라는 뜻이지. 형제 친척. 그 다음에 손견.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서로 나중에 이 동편에 나중에 도망가고 나서 서로 싸우게 됐던 쫓기 나온 상황입니다. 아시죠? 손 넘게. 잠깐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있었던 게 바로 그 18점 서로 싸우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바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그 힘을 많이 받겠던 게 바로 유비입니다. 어떻게 됐었냐면 나중에 유비는요. 이제 아까 유비 여기 있었죠? 초록 색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저기 맨 왼쪽 끝까지 간 거예요? 네, 이렇게 갔었는데 나중에 유비가 이 서주라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오. 사실 근데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원래 이제 아까 있었던 파란색 땅이 있었죠. 조조라는 인물은 점점 땅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부딪힌다. 싸우게 되겠지? 근데 사실은 조조와 유비의 사실 공동적이 있었습니다. 걔가 바로 이 유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탁 기억나죠? 동탁에 보였던 나중에 여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여포가 공동적이었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아까 장안 기억납니까? 장안? 장안에 지금 황제, 어린 황제가 또 바뀌었어. 그 황제가 바로 한 달을 맞은 황제가 헌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황제 나이 올랐을 때가 4살인가 그랬어요. 거의 뭐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때 나중에 이 헌제퍼였던 왕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나쁜 동탁을 죽일 수 있을까 하다가 왕윤은 자신이 굉장히 아꼈던 딸 하나 있었어. 그 딸 이름은 초선이라고 합니다. 우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장안성에서 동탁이라는 이제 있잖아 인물, 그다음에 여포라는 이 두 사람을 서로 싸우게 하려고 이가지 시켰어.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이 왕유는 초선한테 여포랑 결혼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준 거야. 그럼 결혼하겠죠? 근데 그 다음날 왕유는 집에 동탁을 초대해가지고 동탁한테 초선을 바치게 한 거야. 헐, 그럼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가지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지. 사실 그 당시에는 원래는 동탁은 여포한테 양 아빠였어. 양아들이.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서로 싸우게 되겠지. 조선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나중에 열받은 여포는 동탁을 아예 죽여버려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여포가 초선을 일부러 동탁에 가로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왕유는 계속 여포를 꼬드기는 거야. 아니 우리 딸이 이랬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딴말하는 거지. 아니 우리 예쁜 딸을 어떻게 동탁하면 어떻게 그런 아까 저기 늙은이한테 또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나중에 여포를 설득해가지고 여포가 그런가? 핀란드어가 나중에 아까 있었죠. 점수랑 30.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게임 빠시 나중에 여포는 정말 동탁을 자기 양아버지였는데 나중에 확 죽여버려요. 와우. 와우. 무식하네. 아니 이해 못했어요. 예? 아까 선생님이 네. 여포가 초선이를 동탁한테 보냈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아니 여포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약속을 해준 거야. 약혼을 시킨 거야. 그 사람 여포가요? 초선이랑 동탁을. 여포가 한 게 아니라 왕윤이. 왕윤이 아, 초선의 아빠거든. 네. 그러니까 동탁을 이제 죽이고 싶어서. 동탁 주기 싶어가지고 초선이라는 딸을 여포한테 결혼시킬 때 약속을 맺은 거야. 왕이. 근데 왕윤이 그 다음날 뭐 딴소리 해가지고 동탁한테 또 소개팅 또 시킨 거지. 그러니까 소개팅 2번 시키고 소개팅 2번 시킨 거야.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서 죽은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죽였어요? 예. 많은 동생가 있는 동탁을? 네. 왜냐면 여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탁이 원래 부하였잖아. 그리고 자기를 부하였으니까 호위무사가 있었다. 호위무서 다싹 죽여버리고 동탁을 바로 칼로 툭 찔러 죽였습니다. 와우. 정확한 진짜 기억나죠? 그거. 예. 그랬는데 불구하죠. 거의 뭐 배신의 아이콘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아빠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저와 여자를 위해서. 그럼 생각해봅시다. 장안성. 저 어떤 상황입니까? 여포가 지금 이제 이세력을 잡았는데 사실은 동탁의 부하가 나중에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장안성은 거의 뭐 막장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이 상황에서 계속 장안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었고요. 나중에 이 황제는 장안에서 열심히 이제 거의 서로 싸우는 과정에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힘들어서 나중에 밥과 굶는상까지 돼버렸어요. 황제가 밥을 굶었어요. 나중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황제는 겨우겨우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고향 어디였다고? 도시 이름은? 낙양입니다. 낙양 돌아오면 좋아. 근데 얘네 동탁이 장안으로 도망갈 때 낙양에서 확 다 불태우고 도망가 버린 거야. 낙양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떡해? 살 수가 없지.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나강의 황제가 혼자 돌아와가지고 나를 도와주시오. 근데 이 나이 어린 황제 누가 듣겠어? 아무도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락의 이 조조라는 사람은 황제가 도와줍니다. 착하다. 왜? 이용해. 총무실이 굉장히 좋아서. 이용해 먹어. 자, 사실은 굉장히 큰 속셈이 있었어요. 생각해봅시다. 비록 황제의 힘이 없어. 하지만 이 전체 한 나라의 최고 짱이지. 네. 다시 말하면 황제를 모시는 최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조조가 황제를 딱 모시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서 조한테 조랑 싸우려고 해. 그 뜻은 무슨 뜻이죠? 누구랑 싸우려고 되는 거지? 전 세계에서. 자,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조조 황제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야, 정수야. 그 나중에 어떠한 사람 기분 나빠가지고 조조한테 열받아가지고 전쟁하려고 그래. 그럼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랑 싸우자 이랑 같은 얘기죠? 황제. 조조가 모시고 있는 인물이 지금 황제입니다. 중국 전체의 황제. 그러니까 이거 뭐가 전체한테 그렇지. 이건 지금 한 나라 교황처럼. 황제한테 지금 저거. 반대, 마치 얘는 교황처럼 반대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조는 황제를 거의 뭐 허수아비처럼 모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력을 끌어얻었던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사람 죽었지만 여포는 어떻게 됐을까? 여포는 도망다니고 있죠. 도망다니고 있었어. 왜? 왜냐면 이제 이게 아까 말했었던 그 동탁의 부하들 다시 또 발렌님께서 여포부터 몰아내버렸어. 아, 동탁을. 죽였는데 밀어냈는데 부하들이. 나중에 바로 또 발렌님께서 나중에 여포는 무식하니까 또 도망다니는 거야. 바람 몇 번 탄 거예요? 응. 그 여포관이? 자, 여포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여포가 다 갔는데 여포 갔더니 다 이렇게 무슨 손견 무슨 원소 갔더니 다 꺼져. 너한테 배신자 나 믿을 수가 없어. 아무나 안 받아줬거든. 유비. 근데 딱 한 인물만 이 여포를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유비. 이게 바로 유비였어요. 근데 또 남자. 지금부터 우리 유비의 얼굴, 유비의 부하들 쌤과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비는 착해서 문제야. 너무 착하다. 자, 현재 연도 194년 조조가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 뭔가. 이거 실제 얼굴. 젊네. 젊어. 쌤 여기 나온 얼굴 진짜 실제. 자, 이건 아니고요. 게임을 만든 거예요. 대충. 뭔가 이미지를 생각해서. 자, 유비 얼굴인가 여러분 지금 유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저 유비는요, 네. 싸움은 이제 싸움 이끌 수 있는 능력은 60, 무력은 74 정도 준수하고, 머리 괜찮네요? 매력 90. 매력이 99, 무력이 99라는 얘기죠. 머리를 다 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막 유명한 병사들이 많은 거예요. 예, 유비가 괜히 매력 있는 게 아닙니다. 삼국시대에서 가장 매력 높은 사람이에요, 유비가. wilson 게이가 생각나. 그러니까 얘가 썼던 이 사람이 한 문제 두 자를 썼다고 하고요. 성동으로 했어요. 잠깐 다른 인물 잠깐 볼까요? 이 당시에 있었던 유비의 부하가 또 있습니다. 장비. 바로 관우라는 사람이 있네요. 관우는 통솔력이 100 중에 100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말하면 무조건 죽어라 하면은 죽었던 거예요. 병사들이. 예. 그 다음에 무력이 100 중에 104. 100이 넘었네. 충성. 유비보다 쪘는데? 와 충성. 충성도는 이제 100이죠. 머리 이렇게 매력 내려가지고 90. 지력이 82점. 오 좋네. 매력도 96점. 와우. 최고 인물이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되게 많이 쓸 수 있죠. 또 유명한 게 있는데 관우 썼던 옛날에 칼 이름이 청룡 언어라고 불러서 이렇게 긴 칼을 들고면서 썼던 겁니다. 이거 그냥 82금이 지금으로 귀한 이게 54kg짜리 칼이에요. 54kg짜리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나보다 가벼워. 얘를 휘두르. 82금이 딱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동현이들도 싸우는 거 아니야? 나보다 10kg 가벼워. 네, 그랬다는 얘기고요. 등현이들. 자, 근데 또 있습니다. 유비의 부하였던 사람 바로 누구였다고? 동생이었던 장비라는 인물입니다. 엄청 괜찮은데, 무력이 104. 104. 네. 지력이 정치 22. 22. 여러분 거의 뭐 바보 수준이죠. 100점 만점 22점. 여포가 그냥 못 이긴 게 아니에요. 또 재밌는 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포 갖고 이제 장면 앞에서 칼은 이제 또 3호라 해서 이제 1.8척이거든요. 이게 칼이 길이가 거의 한 3m 정도 되는 칼입니다. 아 쓰기 힘든. 예, 찬을 보라는데. 장식이. 자, 쌤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색깔 보입니까? 이 지금 있잖아. 이 무슨 색깔? 파란색. 파란색 지금 낙양성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라고? 조조라는 사람이 지금 성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잖아. 황제를 모시면서.
그때 사원 결제에서 초록색에 나와 있는 이 유비라는 세력이 이렇게 이 서주라는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세력 견제했던 거야. 근데 유비가 이 조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누구랑 친해졌다고? 여는 누구 줄임말일까, 재원아? 여포의 줄임말. 그래서 여기 있는 여포가 지금 친구로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배신 때리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결국 지금 유비랑 여포도 서로 지금 동맹을 맺고 조조를 견제하려고 했었어. 제일 좋은 거지. 근데 나중에 여포가 배신 때리고 유비를 죽이려고 했었어. 헐. 빡쳐서 유비랑 손잡고 잡아서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 유비는 조조랑 갈 데가 없죠. 나중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유비는 배신당한 여포한테 나중에 결국 유비는 조조랑 친구를 맺고 여포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 결국 잡혀가지고 막장 들어가. 막장. 네, 막장이죠. 결국은 여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조와 유비 연합군이 여포를 죽여서 이제 이게 찌질하게 약간의 됐는데. 혼란스러운 상황 해결된다 싶었어. 근데 문제 뭐였냐면은 자 생각해봅시다. 자 동민아, 한나라는 옛날 누가 세웠죠? 걔. 한나라 세운 사람 옛날 누구였습니까? 후한? 걔. 아니 한나라 세운 사람 그냥 뭐지? 유방. 유방이었지. 어.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나라 기본적으로 성이 무슨 씨예요? 유씨. 유씨지. 근데 유비라는 사람 성이 유씨네. 거슬러 올라가면 어딘가 같은 친척이지 않을까? 나도 한번 알아봤더니 황제가 유비한테 조카뻘 되는 거야. 황제가 유비한테. 예. 다시 말하면 유비는 황제한테 작은 아빠가 돼버리는 거지. 와우.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황제는 굉장히 그 당시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황제는 황제야.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나를 동등하게 여다가 엄청 막 무시했더니 이제는 좀 누가 날 무시한다 생각했던 걸까? 조조가 자식이 무시하면서 전체를 막 다 해버린 거야. 그럼 굉장히 지금 굉장히 갇혀있는 느낌일 거 아니야, 은수야. 그럼 유비가 이걸 또 부술려가지고. 그래서 맞아. 황제가 유비한테 몰래 불러가지고 작은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조조가 나 엄청 무시해요. 나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몰래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비록 유비는 조조와 친한 사이였지만 근데 자기 조카가 황제인데 난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은수야, 황제가 유비한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몰래 했었는데 그 편지를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네, 그 황제의 그 새끼손가락에 피로 혈서를 썼단 말이야. 나 도와달라. 그때 황제하고 황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거의 뭐 바보 사자 같은 그런 황제였던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조를 죽여야 돼. 조조를 죽여서 다시 한나라를 이제 다시 부흥시켜야 돼. 근데 힘이 어딨어? 나중에 유비는 조조를 몰래 속이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럭보이네요. 예. 자,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나중에 배신당한 것을 안 조조는 유비를 어떻게 할까? 가만뒀을까? 가만뒀겠지. 나중에 조조 유비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거의 100만 대국 가까이 있는 조조랑 조금만 있는 유비랑 싸움 누가 이길까요? 일단 조조가 다 이길 수밖에 없었겠죠. 나중에 유비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북쪽에 있었던 큰 영웅, 바로 원소라는 인물과 함께 동맹을 맺고 조조랑 대결하게 됩니다. 유비가. 예. 진짜 비굴하게 살아나. 비굴한가요? 하여튼 유비는 큰 꿈이 그거인 거야. 같은 성이 유씨였으니까 이 망해가는 한나라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근데 제대로 모시자 라는 생각했던 거고, 조조는 그 생각이 아니라 이미 망해가는 한나라 그냥 같이 완전 분열되어 있는데 싹 마치 진시황처럼 통일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조조였습니다. 자, 원소와 유비연합군 누가 이겼을까요? 원유가 이게. 아니야. 여기서 조조가 이겨버려요. 오. 그러면 원수가 사라졌겠네요. 네, 원소는 조조한테 아예 죽음당하고요. 유비는 살아남았네요. 도망갑니다. 되게 비굴하게 가네. 네, 도망가요. 자, 그래서 이제 유비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쪽 땅이 다 죄다 죽고. 조조받으니까. 와우. 크네. 나중에 더 먹잖아요. 그럼 유비는 요만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버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나중에 유비는 도망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이 형주라고 부르는 땅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 누가 있었냐면요, 아까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유비의 먼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씨하고 바로 있었어요. 유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표라는 사람한테 유비가 잠깐 약간 이렇게 좀 도표를 합니다. 의리 유신이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바로 삼국시대에 등장하는 입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랬다면 유비가 짜먹었을 텐데. 능력력. 나이가 여기 나왔다. 그 나이가 천. 네, 이거 싫어.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조조는 이제는 유비와 다시 싸워야 되는데 유비 거의 딴 데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자, 조조 이제는 남쪽도 점령하려고 그랬어. 근데 생각해봅시다. 조조는 진짜 이제 유표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조조는 여기를 가려면 여기는 사실 이제 이 땅이 내보다 평지였어. 근데 이 조조 밑에 나와 있는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무슨 강이죠? 양지강. 양지강. 황혼은 이미 지나갔구나. 자,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은수야. 자, 양지강 이남에 있는 이 세력과 밑에 땅을 먹어야 돼.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지. 사실, 그 당시 조조 대부분 군대는 다 기병이에요. 보병이에요. 여기 근데 뭐가 필요할까? 수군이 필요하겠지. 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조는 새로운 수군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을 먹으려고 했던 거야. 형주를 먼저 차지하고, 배를 타고 넘어갈 생각했던 거거든? 근데, 이 유표라가 갖고 있는 이 형주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유표가 사실은 그냥 거의 병들기 딱 직전이었어. 할아버지에서 거의 병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어떻게 생각했을까? 유표는 더 이상 이제 이 형주 땅을 지키기 어려워가지고 유변 줬어요. 유표한테 주려고 생각했었어. 근데 사실 유비는 사실 자기 자천봉을 잘 알지. 맨 처음에 딱 이만큼 있었잖아. 조절 취했다가 배신당하고. 그래서 당한 거예요, 당. 사실은 배신 자기가 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소로 같이 싸웠는데 또 졌잖아. 계속 도망다니잖아. 원소를 그거 있잖아요, 그. 동맹해졌는데 또 원소가 죽고 나서 유비 딱 또 도망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막 거기서 계속 도망자의 인생에다가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요 유표는 옛날에 두 이제 아들이 있었어. 육이라는 사람과 유종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사실 유비는 첫째 아들을 모시면서 다시 이 형주를 이제 잘 지키려고 했었거든. 근데 유표의 둘째 부인이었던 계모제 계모. 유종 이제 이 계모는 자신의 낳은 아들이 육이가 아니라 유종이었어. 그럼 뭐예요? 계모. 그럼 당연히 이제 유표가 죽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했었겠어?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유종을 직접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을 이 땅의 주인으로 모시고 유비를 육이랑 서로 몰아내려 했었겠지. 이해됐습니까? 왜요? 근데 쟤는 왜냐면은 유표에는 조종의 부인이 있었어. 아, 자기 집안을 찾아. 첫째 부인이 유기를 낳고 둘째 부인이 유종을 낳았어. 네. 근데 첫째 부인 옛날에 오래 죽었거든. 그래서 현재 지금 살아있는 건 지금 유종을 낳은 저 지금 둘째 부인만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유표가 죽은 날 자연스럽게 유종을 이제 자신의 후배를 삼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유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니 기본적으로 집안이라는 것은 유교의 예들에 따르면 아빠가 죽으면 첫째 아들이 이 땅 물려가면서 당연한 거다. 친척 말고 그냥 아들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유비가 등장이 됐기 때문에 유종이 엄마였던 최씨 부인은 기분 굉장히 나빴겠지. 자신의 아들을 굉장히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유비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형을 유기를 후계자로 물리라니까 했었으니까. 아니 것은 약이 이제 유표가 죽을 때 서로 내분이 일어나게 됐었고요. 또 유비는 또 혼자 이 조조랑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됐었어. 이렇게 힘들어온 상황에 나중에 유비가 굉장히 훌륭한 천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비의 최고의 천재, 바로 제갈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공명이라고 달라요?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고요. 나중에 성에 대해서 나중에 썼던 이름은 바로 공명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은 제갈씨, 어렸을 때 이름은 양, 커서 이름은 공명입니다. 자, 생각했습니다. 자, 제갈량은요, 유비한테 말하기를 지금 이 큰 조조를 이기기 너무 어렵다. 어떻게 되느냐? 이 형주를 타진한 다음에 나중에 이 땅을 먹어서 나중에 유비가 이 땅을 확 먹어버리면 나는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었대. 그럼 이 나무 땅에 옛날에 누가 있었을까요? 양쯔가 이 땅에 이 땅에는요 옛날에 손권이라는 사람이 여기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세 개로 쪼개가지고 송관시대, 유비시대, 조조시대, 소녀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운데 땅도 유비가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진출하면은 조조 이길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생각해낸 생각입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이 거대한 컨텐츠 좀 생각해봅시다.
근데 그 당시 옛날에 유비 땅이 이만했어요. 어떻게 이겨본 조조를? 어떻게 이길까요? 뭐 싸워서 이기겠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상황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8년입니다. 유비. 제가를 모으며. 그럼 지금부터 자, 파란색 땅은 조조고요. 초록색은 유비예요. 빨간색은 송건이고요. 색상을 잡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파란색 색깔. 여러분 파란색 보입니까? 다 조조 땅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유비 왜 이렇게 작아? 그리고 유비 색깔 보입니까? 빨랑 하나. 여기 딱 하나 지금 유비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아까 볼까요? 제갈량이라는 사람 볼까요? 제갈량? 자, 지력대.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자, 못 쓰는 전략이 없어요. 다 쓸 수 있죠? 네, 최고의 심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와 함께 유비의 최고의 또 부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최고의 싸움꾼. 기다려기. 네, 이 사람이 유명한 그 조절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무력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옆하고 비슷하네요? 예. 이 사람이 원래 이 칼이 아닌데 조조가 갖고 쓰는 그 청강검이라는 칼인데 이 칼을 조이 뺏은 거예요. 싸워서. 자, 누구랑 싸우세요? 네, 조조랑 싸워서 뺏은 칼입니다. 여러 인물도 있었죠. 목숨 살려주세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거. 지금 이빈 땅이 몇 개지? 하나지. 조준 되게 많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개 땅을 갖고 있는 거야. 어떻게 막을까? 그럼 유비는 이 땅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는 바로 누구? 이 송건이라는 사람과 함께 동맹을 맺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여기는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없어. 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나와 있는 이 지금 강. 이게 바로 여러분 무슨 강이라고요? 양쯔강이라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두 세력은 이 적벽이라는 곳에서 바로 두 세력의 손을 모아서 이 유비와 손건 연합군은 조조를 없앴는데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적벽에서 배를 이용해가지고 싸워서 해전으로 싸운 유비의 승리였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 지금부터 잠깐 이것만 잠깐 먼저 보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전 쉬었다가 우리 이어 선구지 내용 같이 쌤이랑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정리할게. 잠깐만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보세요. 자, 적백대전. 그럼 지금부터 내용 같이 놀아겠습니다. 새로운 거론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후베이 성의 징저우가 여기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주를 우리의 삼국지 주인공 유비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유비가 자, 어떻게 차지했을까요? 차지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삼국지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싸움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적벽대전입니다. 이 적벽대전을 통해서 이제 유비가 통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왜 차지한대요? 적벽대전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요 이 어떤 싸움이었냐면요. 사실은 적벽대전에 대해서 적벽대전이 일어난 그 시기,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적벽대전의 규모 등등 모두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떠했는가, 어느 위치였는가 아직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적벽대전을 조조가 유비 송건 연합군에게 크게 패했던 전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쯔강 유역에서 또 있었던 싸움이고요. 조조는요 당시 화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거기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밀려나는 유비는요, 이제 강남에 송건과 연합군을 만들죠. 연합군을 만들어서 조조와 대치하고 싸웠던 것이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조는 군대도 가장 많았고 물자도 가장 많았고 무기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화살도 제일 많았습니다. 반대로
유비의 아, 군대, 나 뭔지 알겠다. 송건의 군대는 조조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도 배로, 열악해서 혼자가 불리했고요. 또 무기, 물자 이런 것도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화살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화살을 얻어내기 위해 그냥 유비의 쏜대로. 군대는요, 배를 지풀로 둘러싸고요, 또 지풀로 인형을 만들어서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는 척을 했죠. 이거 보세요. 공격하는 척하자 조조군은 유비의 군대를 향해서 마구마구 화살을 쏴댑니다. 이 쏴댄 화살은 유비의 지푸라기 인형, 그 다음에 지푸라기 배에 탁탁탁 꽂히게 되죠. 그리고 이 배는 이후 유유히 유비의 군대로 유비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비 송건 연합군이 조조를 딱 이제 무찌르러 가려고 제가 양측한 배를 딱 띄운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조조군은 얘는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화살 쐈겠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이 위송건 군은요, 이 화살을 받으려고 뺏으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태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짜 인형을 딱 씌워가지고 거기다 열심히 화살 쏘게 한 다음에 화살 다 떨어진 나중에 딱 도망가 버리는 거야. 나중에 이 화살에 이어서 나중에 이 위송건 연합군이 조조의 화살에 이어서 나중에 조조를 쏴서 이기게 되는 전투가 바로 적백대전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게 누가 제가 그게 바로 옛날 제가 공부에서 생각했던 전략이었던 겁니다. 10만 개에 달하는 엄청난 수십만 화살이 개. 꽂혀 있었고 이건 유비군의 화살로 이제 취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부족한 화살을 보충했던 이러한 또 지략을 볼 수 있는 게 적벽대전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재밌는 일환이라는요,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정사상부제는 없고요. 자. 허구, 나중에 이제 덧붙여진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양쪽에서 싸우는데 이 적벽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조의 군대는 감이 익숙하지 않았고요. 자, 수군이 없어요. 그다음에 풍토, 기후 이런 것들이 몸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배에서 굉장히 멀미를 심하게 하면서 군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전투력이 소실되고 있었죠. 그래서 조조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건의를 조조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배들을 쇠사슬로 수십 척을 묶어가지고 밤에 이제 널판지를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뛰어다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말들도 거기서 걸어다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조선은요, 야,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라고 연비 이해됐습니까? 배들을 그렇게 있으면은 묶어버리죠. 쇠사슬,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큰 판을 씌운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말 달리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 배들의 연결 속에서 그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멀미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렇겠죠? 안 그렇겠죠. 멀미 안 했겠죠. 조선을 멀미. 이렇게 놓고 매우 흡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은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작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이 부는 동남풍이 부는 어느 날 밤, 유비와 송건의 군대는 배에 불을 붙여서 조조 군대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봅시다. 동현아, 너 혹시 기억나니까 얘는 과학자에 배웠던 거? 우리나라는요, 추운 바람이, 겨울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요? 남쪽에서 불어요? 그치? 추운 시베리아 바람이 북쪽에서 불죠? 그쵸? 뭔지 알겠죠? 뭐나? 반대로, 우리 여름에는, 우리, 있잖아, 따뜻한 태풍이 남쪽에서 올라와요? 아니면 북쪽에서 불어와요? 남쪽에서 불어오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 더불어 여름과 겨울에 서로 계절의 바람이 서로 반대로 방향을 불지, 바람이 불지. 그럼 생각해봅시다. 여름에는 무슨 바람? 남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 동남풍이 부는 거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북쪽의 바람은 북서풍이 불어야 돼. 근데 이 시기에 현재 지금 적격되는 상황은 11월이에요. 계절은 겨울이지. 그 생각해봅시다. 자, 겨울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입이 돌아서를 쏴. 불 붙이려고 이제 불 붙으면 다 붙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지? 아래로 불지. 그 화살을 쏘면은 어떻게 되겠어?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는 화살을 쏘면 불에서 쏘면 자기네 배가 오히려 자기 배에 불 붙겠지. 바람이 셌어요, 이렇게. 그렇지. 그냥 바람이 센데 또 강이잖아, 강. 절대로 절대 이 바람이 이제 겨울에 부는 바람이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 근데 아니 웬걸
제갈공명이 바꾼다고 했죠. 제갈공명이 기도를 드려가지고 하늘만 바람 바꾸기 조사해봤더니 정말 그 다음날 바람이 바뀌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거기 지역에 근데 진짜 이어져 나. 현지 뭐예요? 실화예요, 뭐예요? 근데 잠시 있으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얘기는요. 아, 사실은 이렇게 바람 바꿔서 나중에 제갈공명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배에 불 붙이는데 성공합니다. 쳐들어가면서 고정되어 있는 조수들 한대에 갖다 닿게 되는 거죠. 이 불을 붙인 배들이 연결되어 있는 조수 한대에 가서 부딪히면서 그 배들에게 불을 옮겨 붙이고 있었습니다. 자, 조조 군인들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배를 풀어서 도망을 치고 뭐 싸워야 되는데 배들은 서로 쇠사슬과 쇠못으로 연결되어 사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배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조는요, 이 수많은 배들이 그대로 불에 타서 제가 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피해. 조조는 여기에서 적벽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은 대승을 거뒀죠. 이게 바로 적벽대전이었습니다. 자, 이 적벽대전을 통해서요, 손권은 강남의 강남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송박사는 유비는요, 여기. 형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주를 기준으로 해서 유비는 서쪽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네. 화북의 조조, 강남의 손권, 그 다음에 서쪽 지역의 손권보다 더 많이 차지했어요. 형세가 갖추어지게 됐죠. 그 계기가 됐던 전투가 적벽이고요. 그런데요, 와. 손권은요, 자기가 형주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여기! 형주를 갖게 노른자 되면 땅. 굉장히 속상했었다가 그만큼 여기에서는 형수는 상국이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지역이고,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형수의 이야기들이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적벽대전과 연결된 내용이었습니다. 아, 청관이 저기만 먹는 거예요? 사실은 유비가 원래 먹었었는데 나중에 송권 이 땅을 나중에 먹게 되거든요. 나중에 송권 땅은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유비 나라, 송권 나라, 조조 나라 이렇게 나중에 세 나라 서로 싸우게 된 시기가 바로 삼국시대가 됩니다. 알겠죠? 잠시 쉬었다가 원래 이어서 우리가 삼국시대 우리 후반부 얘기 생각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자, 우리 조조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조의 능력치 한번 볼까요? 조조. 지금 능력치. 와, 100이다. 와, 매력 100. 매력 100. 정치 100이. 매력이 100이라고? 공솔 100. 무력 90. 지력 90. 거의 뭐 90대 후반이죠? 최고 인물인 것 같아요, 조조. 정말 늙었네요. 늙어. 근데 축성을 할 줄 몰라. 얘는 주인이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쌤도 많이 불렀어도 하우돈이라는 사람입니다. 눈알 쪽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서로 싸우다가 한쪽 눈이 화살이 박혔나봐. 그랬더니 나중에 이 화살이 딱 박혔어. 나중에 눈이 딱 뽑혔대, 눈알을. 아! 형제들을 뽑혔대. 그랬더니 먹어. 이 사실은 저 진짜 있는 일은 아닌데 이거는 엄마가 주신 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눈알을 삼켰대요. 진짜. 아니, 가짜죠. 아니 가짜는 당연히 가짜겠지만 실제 이렇게 그러려니 하는 얘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우던 한쪽은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 굉장히 시력 1. 네, 대단한 장소죠. 그 다음에 한가운데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허저라는 사람도 있거든. 허저. 이제 조조 옆에 있었던 굉장히 이제 호위무사입니다. 어우, 굉장히. 시력 봐봐. 정치 16. 근데 시력. 네, 공부가 좀 이제 크죠. 하우연은요? 그다음에요. 유비가 능력치, 애들이 능력치가 쩌네. 유비 애들 있잖아요. 자, 하우연이라는 사람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우연이라는 사람은 화살 굉장히 잘 쓴 사람인데요. 근데 굉장히 잘 싸웠던 인물이죠. 무난한데. 그냥. 그다음에 또 저기 장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묘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장묘요? 예. 할 때? 과거에 친한 친구이긴 한데요.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이제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또 있는데요. 자, 이제 사사선. 그 제갈량의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머리를 보세요. 지력 90. 어우, 머리고. 29인데 왜 흰. 이제 그림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조의 최고의 그 측근 모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조조가 이제 땅을 이렇게 먹도록 모든 이제 그런 전략을 세웠던 사람인데요. 이 수능이라는 사람이 조조와 함께 수능이요?
네, 순욱입니다. 순욱. 수는 머리 굉장히 좋죠? 97. 이거 연령을 사과이랑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것부터 알아야 될 연령이 저 OX는 뭐예요? 이건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겁니다. 외교 없음 파워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알아야 될 연령이 장합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장합.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근데 싸움 잘해주는 사람으로서 이제 근데 이 게임은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땅을 다 먹으면 이겨요. 땅을 어떻게 먹어요? 자, 일선은 나중에는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송관이 먹어버렸지. 나중에 열받은 이 유비에 보였던 관우가 이 송관이랑 싸우다가 나중에 관우가 여기서 죽어버려요. 내꺼다. 자, 아까 기억납니까? 유비의 동생 2명, 관우랑 장비가 있었지. 나중에 관우가 송관한테 진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이제 또 누구 남았습니까? 유비의 동생이었던 장비랑 송관이 남았지. 그래서 이제 관우의 복수를 하려고 장비가 군대 이끌고 송관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었어. 근데 그날 밤 장비는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비는 이제 송관을 이제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는데 그 전날에 부하들 몇 명을 시켰대. 모든 부대를 자기가 있는 모든 부대를 옷을 다 하얀색 옷을 입게 시켰대. 왜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장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들 다 흰색으로 맞춰라. 내일까지. 3만의 군대를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 나중에 부하들이 죽여요. 장군님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왜야?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술 마시고 열심히 꼬장 부리면서 나중에 그 두 부하를 열심히 팼대요. 매로. 누굴? 그 장비의 부하들 서로 팼대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기분 나쁜 부하들 나중에 장비가 자는 틈을 다 이용해가지고 몰래 장비를 암살해 죽여버립니다. 장비는 술 먹다가 죽어버려요. 허무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비의 동생인 장비도 죽어버렸어. 동생이에요? 장비가? 네, 이비의 동생, 유동생. 막내. 자, 그래서 나중에 지금 관우 송관은 죽어버리고 또 장비를 죽인 부하들은 또 송관에서 또 도망갔네? 송관인 유비는 엄청나게 원수가 돼버린 거야. 그 나중에 유비는 송관한테 관우와 장비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근데 조조가 사실은 유비가 그때 부대 이끌고 갔다가 육손이라는 사람한테 전략에 휘말려가지고 그 수많은 군대가 다 몰살당하고 유비도 거기서 나중에 화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었는데 합병했어?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유비가 그 당시에 이제 삼국지 책에 나와 있는데 70만이라는 군대가 있었대. 여름철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잠깐 이제 숲에다가 부대를 펴가있대. 여름에 숲에 시원하잖아. 근데 숲이네? 밤에 숲. 매복됐어요. 자, 뭐가 되겠습니까? 여름에 불살라요. 숲이네? 나무가 많네? 짜요? 육손이 불화살로 여기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군대가 싹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관우와 장비의 복수를 못해서 너무너무 한스러운 나머지 유비는 차마 제갈량을 보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나중에 죽어버렸어. 가살이에요? 아니요, 나중에 병들어 죽어버려. 그때 나이가 75세를 죽어버리는데 오래 살았네. 60살인가 그렇습니다. 오래 살았네. 어쨌든 네, 오래 살았어요. 자, 근데 문제 이거였습니다. 유비의 아들, 이제 그 다음 그 사람 이름은 유선이에요. 아들도 있어요? 예, 아들 이제 누구예요? 아니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만 아내는 그게 알려지진 않고요. 그건 아니고요. 복합은 아니고요. 예, 유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선, 그럼 지금부터 우리 능력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아까 여러분 혹시 유비 기억납니까? 유비? 매력 얼마? 99. 얼굴이 약간 좀 범상치 않아요? 귀엽죠? 못생겼네. 귀엽게 생긴. 뭔가. 혹시 약간 귀엽나? 정치력 무력 같은 거? 나쁘지 않았죠? 매력이. 자, 유선. 여러분 지금부터 놀라지 마세요. 유선입니다, 유선. 네. 통골? 20. 무력? 14. 정치 좀 늦네? 지력? 17. 유비한테는 바보 아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죠. 망하죠. 예, 바보 아들이에요. 망주가 들어. 사실은 봐봐, 총나라를 멸망시키는 요인 된거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유비의 최고의
그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유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이제 망한 직전이에요. 자 생각해봅시다. 조조 딱 이렇게 많어. 사실 나중에 조조도 나중에 죽어가지고 나중에 그 다음에 아들인 뭐 조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자인 조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송원이 오래 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자 유비가 죽었지만 하지만 유비의 복수를 누군가 해야 됩니다. 바로 누구였어요? 광은 죽었어. 장기 죽고 조재용이랑 조은도 죽었고 유선. 황충 뭐 아주 다 죽었거든. 제가요? 그렇지. 유비의 마지막 남은 딱 하나의 부하 바로 제갈공명이 이 유비의 유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수십 년의 그런 그 바람을 직접 늙은 몸을 이끌고 조조를 죽이러 가는 거야. 했어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선은 그냥 열심히 짜라. 역시 청두, 스촨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혹시 유명한 그 짜장면 있죠? 그 사천 짜장면 스촨. 그걸 먹었어. 옛날에 원래 유선 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잘 지켜라. 그냥 냅두고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중 자동 이 땅을 모아가지고 이 군대를 쳐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멀뚱멀뚱 있어. 예,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이 장항성을 공략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제갈량은 6번이나 공격을 했지만 모두 실패로 하고 결국은 54살의 나이로 여기 오장원이라는 곳에서 나중에 제갈량도 죽게 됩니다. 아이고. 어떤 공격을? 근데 죽어서도 네? 어떻게 공격을 했는데? 그냥 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쳐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암살하게 하려고 하기도 했었고 서로 배신자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가기도 하고 막 여러 번 겨동을 했는데 안 됐어요? 아.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안 됐어. 왜 그랬냐면 또 있었는데 제갈량의 영원한 라이벌. 그 아까. 아까 제갈량이라는 사람의 제갈공명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을. 사마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너무 잘 싸워서 나중에 제갈공명을 이기게 됩니다. 사마염은 누구예요? 사마영은 사마의의 손자예요. 그래서 근데 사마염 이상하다? 어디 쪽이에요? 조조? 이상하지? 나중에 사마이의 손자였던 사마염이 세계를 뜯는. 얘를 죽여요. 오나라를 멸망시켰지 않았어요? 사마요? 아니 원래 이날 땅이었거든. 얘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요. 사마 0이요? 예. 네. 나중에 이 땅을 다 먹어버린 게 바로 나중에 사마이의 손자 사마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실 거의 막장이지 막장 어떤 거는요. 자 재미는 일화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갈량이 이제 죽을 때 오정화라는 곳에서 나 죽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마이 사실 제갈공명이 가장 두려웠었대. 제일 잘 싸웠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갈량이 죽을 때 그 유명한 자기 부하가 있었는데 강이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자, 내가 죽을 때 나를 똑같은 모습을 한 인형. 이 모습을 한 내 똑같은 모습의 인형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사마이가 쳐들어오면은 내가 죽었다고 아주 소문을 내지 말고 내 인형을 내세워라. 그럼 사마이는 도망갈 거다. 라고 했대. 정말 그날 밤 제갈량이 꼬닥 죽었어요. 나중에 그 소식을 몰래 알게 된 사마이는 총 공격을 했어. 근데 그때 따따단 하면서 갑자기 살아있는 제갈량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본 사마이는 제갈량이 나를 속이다니 하면서 이렇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제갈량이 죽은 게 아니죠. 제갈량은 왜 죽었어요? 응? 왜 그냥 죽었어요? 병들어. 힘들어 죽었습니다. 한 번도 이제 못 쉬고 일을 계속했거든요. 54살까지 한 번도 못 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내쫓았다 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시체가 사람을 이기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내빈이 일어났었고 또 문제 이거지. 제갈량은 좋았지만 우리 아까 기억나니까 우리 아까 유선의 능력치? 얼마였다고 여러분들? 쓰레기. 바보 진짜 바보죠. 멍청아. 이만한 바보가 없어요. 야 20. 자 10대 뭐 20대 이런 바보가 나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망해.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조방 형제인데 조방이 나중에 유산을 몰아내버리고 나라를 이렇게 통일하게 됩니다. 허브가 뭐예요? 자 이게 바로 261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까 사마이 기억납니까? 아까? 네. 사마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마소예요. 형 동생이거든? 사마소 나중에 어떻게 죽었냐면 재밌는데 사마소 나중에 여기 눈에 혹이 생겼어. 지금 혹 자다 죽었답니다. 나중에 사마사가 있는데 사마사의 아들이 사마염이 얘가 또 약간 좀 사이코 같은 그런 인물이어서
이 어린 아들인 어린 황제인 조방을 없애버리고 얘가 황제가 돼버려요. 그게 263년입니다. 2년 만에. 네, 그래서 위나라가 멸망해버리고 이제 새롭게 생긴 나라가 바로 금명한 진나라예요. 그리고 송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소란 나중에 나라가 소노가 나중에 나라를 물려받게 되는데 나중에 오나라 같은 경우는 오나라는 280년에 나중에 통일하게 되는 게 바로 진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삼국지는 바로 나가 내리게 됐던 게 바로 삼국시대의 끝이에요. 근데 손 알아요? 근데 왜 유비가 주인공이에요? 잠깐만요. 남은 딸 분홍색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 분홍색 헷갈리 지금 다 먹인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있었던. 전쟁 안 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아니 나중에 이제 이사 전쟁을 계속 한 거예요. 진나라. 예. 나중에 먹게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진나라의 통일입니다. 끝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삼국시대의 그럼 끝이 왜 나오게 될 주인공이 겁니다. 유비인 거예요? 자, 바로 이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쌤이랑 같이 얘기할 내용은 바로 이건데요. 쌤이랑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 11시 40분 넘어갔습니다. 금지. 자, 아까 이제 쌤이 아까 말했던 김은수의 질문 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지는 진짜인가요? 아까 쌤 질문 있었는데요. 사실은 삼국시대는 진짜예요. 근데 이야기는 가짜래죠. 무슨 말이냐? 잘 들어주세요. 원래 삼국이 있었던 이 내용들은 삼국지라고 하는 책이 있었대. 아, 이 책은요, 누가 썼냐면은 진수라는 사람이 썼던 역사책이에요. 실제 역사예요. 이 역사는 사실은 이 사람이 옛날에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 무슨 나라 사람이 부활한 얘기지? 자, 쌤이 힌트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위나라는 조조, 촉나라는 유비, 오나라는 송건이었거든? 근데 자, 잠깐만요. 진수 위나라 사람이랍니다. 근데 왜 유비가 주인공?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삼국지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위나라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이 진수는 삼국시대를 누구를 주인공으로 생각했을까? 조조. 그렇지. 그럼 기본적으로 위나라를 굉장히 잘 썼겠지. 그러면은 총나라 오늘 어떻게 생각했을까? 개판. 네, 똥쟁이. 나쁘게 생각했어. 나쁘게. 누구를? 유비를? 네. 그래서 이 삼국지의 내용 안에서 사실 책이 거의 100권 정도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 중에 50여 권이 위나라 얘기고요. 30권이 오나라, 20여 권이 총나라예요. 이렇게 썼던 책이 원래 삼국지란 책이었었습니다. 자, 이랬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우겠지만 나중에 쭉 시기가 지나고 나서 혹시 기억납니까? 위진 무슨 조? 남북조. 남북조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통일한 나라 수, 그 다음 나라 당 배우겠죠. 그 다음에 또 통일한 나라가 송, 원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라는 이 역사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나중에는요. 이 시기가 되면요. 이제는 일반 백성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탈춤을 우리나라 거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경극이라고 부르는 중국식의 열심히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이 얘기를 재밌게 풀어나가는 거야.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이 당시에는요. 만삼국지 인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광가라는 사람 하나만큼은 이 사람을 신으로 모셔. 왜요? 왜냐면요. 광을 그 자기의 집에 모시면은 굉장히 돈을 잘 불러온다는 그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차이나타운을 가면은 광우 모습을 해서 김수영과 함께 창을 딱 잡고 있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서울, 인천, 일본의 요코하마, 고베, 중국의 각 차이나타운에 가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밤을 치러 보시는 그런 밀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삼국시대를 굉장히 재밌어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그렇지만 재밌는 안타까운 건 이거잖아. 삼국시대의 주인공 사실 위나라인데 관우는 누구의 동생이죠? 누구의 동생? 유비의 동생이지.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자 나관중이라는 어떠한 소설가가 책을 만들어요. 그 책 이름은 삼국지연의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소설이에요. 이거는 역사책이고. 그래서 이 책에서 나관중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의 포인트는 조조가 아니라
총나라를 재미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지 게임은 바로 수많은 삼국지 내용은 사실은 여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분수 어떻게 썼냐면 사실은요, 사실 군데군데 있었던 역사적 사람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정말 아까 있었던 그 기억나지 않게 하우드에 약간 눈 맞아가지고 좀 화살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 갑자기 막 발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발을 화살쳐서 했던 그런 얘기는 사실 영상 아까 전에 내용이었고요. 제가 보면 있긴 있는데 그 네, 크진 않아요. 인물은 다 그대로예요. 근데 인물들이 있었던 얘기를 좀 더 과장하거나 재밌게 풀어낸 내용은 삼국지 연대라는 소설에서 나와 있는 허구적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사람 뭐 시험 볼 때 있잖아요. 뭐 삼국지는 시험을 볼 때 네, 그런 허구적인 것도 포함해요? 장인이 아니죠. 그러면 사실 네, 실제 역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배워도 안 써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 삼국지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약간 중요합니다. 옛날에 진수는 약간 재밌는 걸 하나 썼었는데, 진수는 책을 썼을 때, 사실 총 3가지 책을 나눴거든? 위나라 책 이야기, 총나라 책 이야기, 오나라 책 이야기 썼었습니다. 근데 또 아주 어떤 걸 썼냐면요, 위나라 책을 쓸 때는요, 위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주변의 이민족 얘기도 썼었대. 자, 생각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위나라잖아. 위나라의 이민족이면 무슨 나라예요? 몽고도 있지만 여기 한국어가. 예. 무슨 나라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였네. 예. 그래서 위나라 역사책에 이 진수가 고구려 이야기랑 백제 신라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알게 된 사실 중요한 계기 된 사실은 삼국지예요. 만약에 이제 진수 만약에 삼국지를 안 썼으면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몰랐을 거야. 그래서 삼국지는 책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쌤이랑 같이 이제 토론할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함께. 우리 게임 간단히 먼저 할까요? 게임 먼저? 네. 네, 우리 게임 먼저 여러분 한 달 후에 우리 인물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쌤이 이번에 쌤 뭘 좀 했었냐면요. 저도 약간 재밌는 이제 시험하는 코너인데요. 우리가 삼국지를 지난 시간에 읽은 다음에 거기에 나온 유명한 인물을 손으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빙고 퍼즐에다가 쌤이 이렇게 인물을 구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꼴찌를 나중에 걸리는 사람은 수업 끝나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마무리 짓는 거. 네. 마무리 짓는 거 여러분들이 네, 꼴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은아? 이거 왜 내 거야? 네, 본인 안 하도 같이 보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에. 누구 거야? 자, 여러분들 우리 쌤이랑 같이 오냐면 한 게임 여러분들 빙고인데요. 우리 인물 같이 하도록 했었죠? 난 혼자라고 써있어. 돼지라고 써져 있는 거. 번외함이다. 번외. 번외함. 그래? 자, 우리 자, 3빙고 하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 다 준비 다 마무리 지었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동민이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포. 자, 하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여포. 여포. 자, 여포. 자, 혹시 잠깐만요. 여러분들 혹시 여포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구였죠? 재영이요. 네.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였죠? 난 제갈량이었어. 저 그때 좀 난 잘은 난 사마이였는데 안 했다. 자, 여포 준비한 사람 재영아 빨리 말해주시죠. 여포는요, 네, 잘 들어주세요. 여포는요. 동탁의 부하였지요. 네, 약간 기억나죠? 또? 맞아요. 그리고 그 동탁이 행동하는 거에 진저리가 났었고, 네, 나중에. 그쵸? 왕윤이 또 이간질을 해가지고 네. 동탁을 죽이게 되죠. 네, 그런 일이 그 다음에 이제 몰아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죽어요. 네, 기절해요. 진짜야. 그 다음에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거는요, 네. 조조한테 붙잡힌 다음에 국어를 하는 게, 목숨 국어를 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네. 복사를 해온 게 있었어요. 네, 자, 읽어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조조한테 나중에 이제 잡혀 나온 여포가 유비랑 조조 덕분에 서로 이렇게 나 살려주세요 열심히 지금 구한 장면이었습니다. 살았어요. 잠깐만, 근데 아까 혹시 기억납니까? 아까 외톨이였던 여포를 봐준 사람이 말을 유비였었지. 나중에 근데 배신 때린 거는 유비. 사실 유비거든요. 했어요, 왜냐면 배신했고? 어떻게 했냐면요. 뭐냐면,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포가 먼저 배신을 때려가지고 이제 얘가 갈 데가 없었던 거지, 유비가. 그래가지고 조조랑 손을 잡은 다음에 저 여포를 죽이자 해가지고 가서 여포를 잡아온 거야. 잡아 생포했어. 그래가지고 한 말이 지금 있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 그래서
자, 성대모사 잘하세요. 성대모사 잘하세요. 영궁께서는 보병을 거느리고 나 여포에게는 기병을 다스리게 뭐냐 어디 됐어요? 다스리게 하면 전의 평정이 실로 쉬울 것입니다. 라고 하면 목숨을 구걸했대요. 하지만 유비가 유비가는 말 들으세요. 쟨 구라쟁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그렇다 저 새끼 뒤져라. 근데 옆으로 왜 유비를 배신 할도 없는데? 그냥 지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여포는 생각했던 거야. 여포는 세계 전 세계 최고의 싸움꾼이잖아. 유비는 사실 그냥 이름만 유비일 뿐이지 사실 힘은 없잖아. 걔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유비를 이제 만만하게 보고 처음엔 유비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유비를 아예 다 먹으려고 했던 거야. 잡아가서 땅을 다 찾으려고 했다는 거야. 역광과. 그래서 여포는 이 시대에 있었던 최고의 구라쟁이. 나중에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비교된 최후를 받게 됩니다. 자, 여포 다 썼죠? 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동현. 제가 보면. 재활공명. 내가 제가 본 거 아니었어? 자, 재활공명 조사했었죠? 자, 이제와 말해주세요. 아, 저요? 네. 조사했어. 조사했어, 안 했어? 안 했겠지 뭐. 아, 네, 오늘이었어요? 예,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죠, 그럼 먼저. 자, 다음 주에 해봐요. 다음 주에 안 하는데 뭐 또 합니까? 다음 주에. 자, 그럼 여러분은, 자, 재원을 위해서 쌤이 약간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원아, 재활공명은 사실 16쪽에 있어요, 내용이. 교재에. 자, 우리 잠깐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잠깐 책 좀 볼까요? 항고 초력. 여러 가지가 있지. 상고출에. 자,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11쪽, 16쪽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 나와 있는 것이 있고요. 유비가 3번 찾아가서 재밌는 게 있어요. 옛날에 있잖아. 유비는 와. 제갈공명은 자신이 이제 부활을 막기 위해서 3번 제갈공명한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더 이렇게 빌려왔대. 나이가 50 넘은 유비가 26살인 제갈공명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찾아가는 감동을 받고 제갈공명은 나중에 정말 진심으로 유비를 도와주러 가게 됐었고요. 제가 보면 어디 찾았어? 결국 산속에 한국에서 이제 산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그래서 성이었어요. 유비가 3번이나 산을 올라갔었지. 네, 그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때 계절이 또 겨울이에요. 동런이 맞죠? 유비가 또 빡쳐가지고 아 죽여봐 이러다가 네, 살았죠. 네,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 바로 그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갈공명에서 사매랑 서로 싸우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담아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기억나죠? 죽은 제갈 그 공명이 나중에 사회를 사매를 맞추게 되는 내용이 남아 있는 바로 이거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볼까요? 자,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자, 김은수. 하우걸이요. 하우걸. 자, 하우걸은요, 나중에 장비가 이놈! 했더니, 깜짝이야. 나중에 죽게 된 이유입니다. 심장마비 싸마. 이것도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승부지연. 하구연은 뭐예요, 그럼?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현재형. 하우 연계. 고소요. 고소? 아니,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난 고소 껐어. 자, 그 다음에 재원의 하우연. 하우연? 아, 저요? 네, 동탁이요. 동탁. 자, 동탁 조상사는 있었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동탁 수민이 아니에요? 네, 은수민은 돈 은수민 안 했어요. 아유, 돈 커서 뭐가 되려고. 하여튼 여러분들 저 동탁 여러분 생각하면 기억나죠? 별명은 통닭. 왜 형? 나쁘게 하고 나쁜 짓을 많이 들어가다가 했죠. 뒤졌죠. 자, 그 다음에 합니다. 하우연이요. 하구연. 네. 조조 밑에 있었던 최고의 장품으로서 나중에 황춘한 나중에 늙은 할아버지가 네, 주시게 됩니다. 원래 충. 어떻게 하우연을 안 자, 하우연을 안 이동님. 하구돈. 하구돈. 네, 아까 기억나죠? 네, 자기 죽어가지고, 저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눈에 화살 맞는 나중에 그 화살을 먹었다고 하는 저 저게 죽은 걸. 자, 그 다음에 윤동현. 저 조비요. 조비. 네, 조비는요, 조조의 아들입니다. 조비요.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요, 엄밀히 말하면 조조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요.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한 나라 황제를 몰아내고 황제가 돼서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비가 더 나쁜 놈이죠. 나쁘게 말하면 정말. 그리고 좋게 말하면 조비는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대단한 사람이죠. 조조의 정확히는 조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태세상이 현재형인가요? 저예요. 아, 김은서. 김은서. 뭐 아니죠? 했어 방금 조비. 조비 했어요. 저는 하우덕이요. 하우덕. 후닥후닥. 구독. 하우덕은요 나중에 그 같은 그 타입입니다. 네.
사마의요. 사마이. 사마이. 아까 말했던 사람이죠. 근데 몇 빈 거예요, 선? 3분고예요. 선생님 사마이 해도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잠시만. 자, 그다음에 재영이 했죠. 사마이. 근데요 태사자가 뭐 하냐? 태사자. 아니요 저 태사자 안 할 거예요. 초승할 건데 태사자가 누구예요? 태사자는요, 손권의 부하입니다. 초승 거예요? 아까 있잖아, 혹시 참 기억나? 장유라는 사람, 장유? 걔 나중에 태사자 죽여요. 굉장히 멋있는 또 인물입니다. 태사자 인물도 무력이 100이 넘어가요. 장군. 조선 할게요. 초선. 자, 중국의 3대 미녀 중에 한 명이라고 꼽히는 4대 미녀라고 꼽히는 인물이 사실 초선이 또 있습니다. 한진이는 한국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동달간 그 옆으로 이갈치를 했었던 여자 미녀. 치명적인 미를 갖고 있는 얘는 어떻게 초선입니다. 죽었어요? 초선의 그 사실 결과는요, 사실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얘는 별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하민이 자, 합니다. 초선했으니까 전 왕윤 할게요. 왕윤, 네, 초선의 양아버지죠. 그래서 헤이 왜 이렇게 없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이 해도 돼요? 사마형 좋아요. 자,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사마의의 손자라는 거. 더 황당한 것은 우리나라를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거.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동현. 강유예요. 강유? 예, 강유. 강유는 이제 누구냐면요. 제갈공명이 죽고 나서 나중에 그 모든 지략을 물려받은 후계자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갈량이 죽은 다음 나중에 강유가 그 뜻을 이어서 열심히 통일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주인은 누구였지? 문관 아니 유의 아들 유선 유선. 아무리 더 똑똑해도 주인이 멍청하면 나라 망하죠. 네, 그냥 여러분들이 내 교육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장님이 멍청하면 회사 망한다는 여러분들이 16쪽 교련 지금 배웠습니다. 네, 저는 장염이요. 장혁? 장영? 창현 장영 누군지 모르겠다.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야 이거? 이상한 것만 그 다음에 현재요. 저 장묘예요. 네? 장묘. 장묘 아니야? 묘라 그랬잖아.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장묘야 묘 묘야? 장묘. 장묘야 묘야요? 혹시 쌤이 묘라 그랬잖아요. 장묘. 아 묘예요? 같은 이름으로 장인도 돼요. 장묘. 아. 같은 이름입니다.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장묘가 관우의 친구이면서도 굉장히 관우에 굉장히 초성스러운 춘성스러운 부하가 있었고요. 그러면 순욱이요. 순욱 좋아요. 순욱. 자, 순욱. 뭐야 조조의 최고의 부하인데 사실 나중에 조조는 순욱을 죽입니다. 꼴찌 될 거야 순욱? 수능이요? 수능? 순욱. 자, 나중에 순욱을 아주 죽여요. 조조가. 혹시 그렇게 기억납니까? 필요할 때는 썼지만 필요 없을 때 죽여버리는 거. 무슨 사부팽? 조선대. 그건 아니에요. 재환이 저 주유예요 주유. 예. 주유. 자, 제갈공명. 자, 인기부하에는 제갈공명이었다면 송건의 부하는 주유였습니다. 사실은 주유의 아이디어가 아까 조선대에서 멈추는 아이디어였어. 어쩌라고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주유는 사실은 굉장히 이 사람 굉장히 너무너무 지나친 완벽주의자였어. 왜냐하면은 주유는 전 세계 자기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제갈 이 사람 너무 시기해가지고 주유는 같은 동맹군인데 여러 번 얘를 죽이려고 역시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갈공명을 너무 시기한 나머지 나중에 주유는 나중에 열받았어. 피를 토하며 죽게 되면서 왜 하늘에서는 나만 태어나게 하면 됐지 왜 쟤는 대단하게 했어? 하늘이 나빠!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성병 나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네, 삼국시대 최고의 천재였었지만 제갈공명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된 송건이 가지 않았던 부하였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또 주유에 사실은 또 재밌는 게 주유의 부인이 있거든? 주유의 부인 주유소가 아니라 소교라는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주유에 또 그 형이 있어. 손권, 누군지 알지? 손권의 형이 있는데 손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권 원래 둘째 형이고 손권 첫째입니다. 손축의 부인이 대교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잔데. 그래서 이 두 명이 삼국시대에 사실 소설 굉장히 나쁜 인물이지만 이 두 인물은 삼국시대에 가장 예쁘고 가장 악기를 잘 다룬 인물로 굉장히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소규 대교. 여러분들이 아마 알지 모르겠지만 적벽대전 삼국지랑 관련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꼭 빠짐없이 주위의 부인이 꼭 나와요. 악기 잘 다루는 여인 소규 한번 나옵니다. 알겠죠?
진짜 예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우했습니다. 하민이, 관우. 광우, 네. 관우를 안 쓸 자, 거야. 관우 조사한 사람, 관우 조사한 사람, 뭔지 모르겠어. 하민이. 합니다. 관우 소개해 주시죠. 관우는요. 예, 유비랑 그 의형제를 맺은 사람인데. 네. 장비 안 썼어. 어? 말해주세요. 그런데요. 네, 그 관우가 네. 완전 잘 써요. 청룡을 언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 삼국지 때 당시에는 그 청룡 언어가 대도의 한 종류인데 네, 그런 류의 어. 칼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네, 예. 그래가지고 짐작해 보건데 그 역사적으로 쓰여 있는 걸 보면은 누구를 찌른 다음에 목을 베어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창 또는 칼일 텐데 목을 베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뭐지 도끼. 1m 남짓 되는 칼로 추측된다고. 예, 정확히 잘 지적했습니다. 누구 말하는 거야, 저기? 누구 말했어? 관우가 있었던 그 칼은요, 사실은 선생님 잠깐 정확히 그려드리자면요, 굉장히 길이는 길지만 이렇게 나는 사실 큰 칼이에요. 그래서 이 칼로 목을 확 베어버린 용도를 썼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 보나. 사실은 자, 관우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지. 근데 우리 서울에요,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차례잖아요. 아니요? 서울 샤코판에 있어요. 왜요? 종로. 경복궁에. 아니요? 아닌가? 종로. 아니, 종로 근처에 있어요. 을지로. 자, 지금부터 어플 꺼내세요. 김보은. 핸드폰 꺼내가지고 전철 노선도 나오나요? 충무로. 네. 충무로. 거기서 쌤 충무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종로 3가? 자, 종로 성가 근처에 동대문 있는 역사문화. 그 근처에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빨리 전철역으로 찾아서 알려주세요. 사당이. 아니에요. 이거 저번에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네. 뭐였을까요? 약수. 종로 4가? 동래교. 사당. 금호. 옥수. 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동대문역 근처에 있는 어느 전철역은요,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이런 있습니다. 사당이에요, 사당. 종각. 목포요. 자, 저희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광화문. 우리 보은 누나가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신착. 신착은 종점인데. 자, 노선도 가보죠, 노선도. 종각. 종각. 정답은 아니지. 동대문 역사 문화. 그 근처에 있는 전철역 어느 한 역 이름은요, 동대문 근처에 있는 역인데, 압구정.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왕십리. 동대문역 근처예요. 상왕십리요. 관자 들어가서 청량리. 들어갔던 청량리와 동대문역 사이에 있어요. 은길산. 봉산. 그냥 자기 저 노선도 보면 공화산이야. 왜요? 이래서 노선도 보세요. 이래서 공화산. 노선도 동대문역과 청량역 사이에 일산. 인천. 풍산. 동묘. 발산. 곡산. 우장산. 매산. 청갈산. 매산. 자, 오나 동대문역 찾아보세요. 용산. 동대문 1호선, 4호선 환승역. 신용산. 진한 파란색과 파란색의 환승역 여기 하나 있을 겁니다. 서울역이요, 서울. 공대. 서울역이 왜 나와? 공대는 아니에요, 공대. 염산. 서울역입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보이죠? 동묘항. 자, 바로 보나 무슨 전철역이라고요? 동묘항. 동묘역이라는 곳은요, 우리나라에서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아이. 왜? 왜 그럴까, 김은수? 모르겠어. 뭐라고? 여러분, 지금 잠시 후에 우리가 논술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검색해서 쓰세요. 이거 없으면 와이파이 없어요. 와이파이 있어요. 멤버 나중에 일본. 네, 풀어드릴게요. 저희 핸드폰 알겠습니까? 이따 보나 글 쓸 네, 겁니다. 네, 핸드폰은 네. 장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업 주면 잘 얻을 거예요. 장식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 관우를 모신 사당이 있을까요? 장례 모신 사당 없거든요. 관우는 있어요. 인기 모신 사당도 아니에요. 없고요. 장비를 조조도 없고요. 고깃집에 있어요. 재활 공명은 혹시 하나 이따 칩시다. 하나 근데 있거든요. 장비라는 고깃집은 맞아. 거기 갈매기살 파는. 왜? 관우는 차이나타운, 제가 아까 답을 흔들다 정리했었지만, 왜 차이나타운에 빠짐없이 관우를 신으로 모시고, 우리나라에 왜 관우를 모시는 동네에 관우 죽어서 방금 못 누구랑 졌다고. 이거 했잖아. 이거. 유비? 예, 유비 누가요? 유비 동생이에요. 우리 동생. 관우가 영력이 강하다고. 나중에 검색해서 쓰세요. 하민이.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영어로 그거 있어. 영어로 사람 제 죽이는 차례요, 제 차례. 사실 그런 거 알리는 거 있어요. 영웅.
쌤 제 차례요. 잠깐만요. 네, 동민이. 저는 장비는 생각할까? 아시겠죠? 맞았어. 네, 장비. 우리 유명한 그 갈비집의 이름이기도 하죠. 자, 장비. 알았어. 고기 좋아하고 나중에 술 먹다가 술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여러 사고 많이 칩니다. 빨리. 구이 술로 죽은 사람이. 구이 하나 남았어. 분명히 아까 여몽이라고요? 네? 여몽? 네. 네, 여몽. 아니 저 안에서 저 영어 안. 아니, 누가 할 겁니까? 마속이요. 마속. 네. 그래서 맞추는. 마속 근데 유명한 인물, 정말 유명한 인물인데 나중에 어떤 게 벌어졌냐면요. 네, 읍참마속이라고 부르는 사자성어의 그 주인공, 오사성어의 주인공이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되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마속은 유비가 정말 너 있잖아. 유비 부여였고요. 제일량이 가장 아끼고 원래 후계자였어. 혹시 지난번에 강요였잖아요. 원래는 제갈량이 가장 원래 아꼈던 원래 재산을 마속이었어.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갈량이 마속한테 한번 기회를 주려고 네. 마속한테 나중에 사마이가 쳐들어오니까 산 아래다가 군대를 막 만들어가지고 사마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막아라 라고 했대.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 멀리 적군을 보려면 산 아래가 좋아, 산 위가 좋아? 산 위가 좋지. 그래서 마속은 제갈공명이 말한 말을 어기고 산 위다가 군대를 만든 거야. 지으셨대. 그래서 지금 제갈공 말을 어긴 거지. 마속이요? 예. 왜 제갈량이 왜 산 아래 길을 치게 했을까? 안 들더라.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산은 굉장히 좁은 길이 있어가지고 여기 군대 딱 하나 막아버리면 절대 못 쳐들어오거든. 근데 이 생각을 안 해버리고 마속은 자기 멋대로 제갈량이 말한 것을 어기고 산 위에서 산을 보면 다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간 거야. 근데 포위당해서 나중에 사마는 이거를 알고 아이고 제갈량은 바보네 라고 생각해서 이 산을 이렇게 포위해버렸대. 그럼 나중에 마속 어떻게 될까? 나중에 굶고 물을 못 빼서 나중에 마속이 크게 전쟁이 지거든? 그 나중에 그 제갈량의 모든 총나라 군대가 유비를 위한 그 군대가 총태극을 하게 돼. 수십만 군대가 다지게 되거든. 마속 하나의 실수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열받은 마속은, 제가 보면은 나중에 자기 명령 어겼다는 그런 것과 함께 내 말 나중에 또 다시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속을 굉장히 가장 아끼는 부하여서 나의 후계자를 선택했지만 마속을 울면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읍참마속이라고 부르는 사자성어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보면 나중에 마속을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임했던 강유를 후계자 삼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미있는 역사에 인상이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마속했고요. 그 다음에 방통이야. 저 끝났어요. 네, 방통인가요? 저 1등입니다. 네. 꼴찌만 안 하면. 일단 근데 나중에 이름을 계속 불러주세요. 인수는. 자, 그다음에 재영아. 조은이요. 조은. 자, 조은. 저도 끝났어요. 네, 조은은 자 조자룡이라고 부르는 인물로서 조달이 아까 끝났는데. 같은 인물이에요. 조자룡 같은 인물. 그러면 이거 없이 해야겠네. 헐 잘하면 나. 그래서 나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원아. 손견. 와요. 곽가 좋습니다. 곽가는요 삼국지 최고의 이제 조주의 또 이렇게 머리 좋은 브레인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름나게 유명하고요. 자, 쌤이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곽가는요 상당히 거만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말실수 진짜 많이 하고 모든 부하가 이렇게 있는데 조조가 자기 말을 알아봐주길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막 끼워서 참견 되게 많이 했지. 성격이 굉장히 좋았어. 곽가가요? 네. 그래서 조조의 주변 친구들한테 열심히 다 미움받았거든? 근데 곽가는 조조한테 굉장히 많은 신임받았어. 왜 그랬을까? 뭘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이쁨을 받았대. 사과서. 자, 이건 지금 누가 잘한 걸까? 곽가가 이거 잘구나. 아니요. 그리고 나중에 글 쓸 주제의식을 한대요. 잘 들어주세요. 조조는 유비랑 달리 상당히 머리를 잘 쓴 인물로 유명해. 왜 그러냐면은 조조는 자진 세력을 얻기 위해서 하우돈, 조임, 장료, 순씨, 곽씨, 사마씨, 자신이나 친척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능력이 있으면 다 쓴 거야. 성격이고 나이고 다 상관없이, 출신 다 상관없이. 유비는 그렇지 않았어. 유비는 꼭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부하들 누구지? 동생 있잖아. 동생 누구 있었습니까? 관우, 장비, 아니면 진짜 오랫동안 아꼈던 부하, 조자룡, 아니면 제가 아끼는 선생님, 제갈공명. 이래서 아니면은 제대로 부하를 안 썼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비는 자신이 믿을 사람만 썼던 거야. 조조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이 못 믿을 인물이라 하더라도 머리만 좋으면 다 쓰는 거야. 이게 조조와 유비가 사람을 쓰는 전략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곽가도 성격이 굉장히 빡했지만 썼던 겁니다.
산들이 있는데 저기 바깥에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민아. 마초. 마초. 네. 우리 마초 유명한 그 저기 그냥 주제가가 있죠? 랄랄랄라 마초맨. 마초. 마초맨. 랄랄랄라 마초맨. 항상 내가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네. 자, 이기가 자, 됐다고 그 와중에 한 명이죠. 하민이가 꼴찌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자, 동민아. 동민이에요? 저요. 저는 손격. 손견. 저 손곤의 아빠예요. 손권이 누구예요? 손견은요, 손곤의 아빠예요. 그 손권이 누구? 송건이 손곤은 누나. 손곤이 둘째 아들이죠.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자, 윤동현. 끝났어요. 저 6표요. 유표. 자, 아까 말했던 기억나죠? 네. 아, 자, 그 다음에 윤수. 장기야 장기. 장기는 누구야? 장기. 나이야. 자, 그 다음에 현재형. 전이 해봐, 전이. 장기. 재영아. 저요? 네. 전이 부탁한다. 제갈근이요. 제갈근. 야, 이 제갈량형입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제갈량은 유괴부하잖아. 제갈근은 손관의 부하예요. 서로 모시는 준이 서로 달랐답니다. 같은 성. 같은 형제야. 네. 제갈근이 첫째 형이고 제갈량이 둘째였거든요. 네. 제갈근은 손관을 모셨던 그거였고 오나라 사람이고 제갈량은 제가 보면은 유유를 모셨던 사람이에요. 제갈근은 머리를 썼던 거예요? 아니면 장군이었었던 거예요? 아 제갈근 똑같이 머리 좋았어요. 아. 우와. 그래서 주유의 친구예요 제갈근이. 근데 황당하죠. 우와. 나는 이제 친구가 친구를 서로 죽여가지고. 그냥 봐봐, 이것저것 될 때는. 자 재원아. 끝났어요. 일단 그걸 불러주세요. 태사요. 태사자. 끝났니? 될 때는 진짜 재원아 많아. 끝났어? 이제 지금 누구 남았죠 지금? 하민이 수다잖아요. 네. 네. 하민아. 한명 생일날. 원수요. 원소. 네. 아, 저 포빙고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좀 쉬었다고 이제 수업 해방했는데요. 우리 이따가 우리 아이스크림은 하민이가 산다. 하민이가 정리하네요. 네. 잠시 후에 우리 이어서 이제 논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그동안 배웠던 여러분 내용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쌤이 이렇게 적어놨지요. 자, 일단 주제는 여러분 뭐냐면요. 네. 자, 이거 쌤 따라 적으면 되겠습니다. 저 보은이도요.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아, 그러네? 네. 뜨르르르. 먼저 과 유행하시는 요 시기에 앞서 저희는 여러 나라 이거 주인? 마음을 담아요. 누나. 은이 3개 들어갔어요. 몇 거지? 먼저 불교가 유행한 이유는 그 시기에 남주와 북조에서는 여러 나라가 흥하고 만화를 반복하여 자,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제는요. 삼국지 특강이고요. 자, 이름 적어주시고 반은요 홍합이죠? 홍합반. 이거 안 먹는 것 같은데요. 먼저 나도 괜찮을까? 내가 먹을게. 아니 나트만 나중에 알아서 다 먹습니다. 안선생님 진효쌤이고요. 날짜는요 9월 14일 여러분들은 19. 반은 뭐죠? 통합. 네. 선생님이 쌤이 이게 빨간색 쌤처럼 적어드린다 여러분들이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신이유를 쌈이다 자꾸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보니까 지금 막 진효쌤 이게 좀 또 있어요 막. 진효쌤 시작해서 찐한 진효쌤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위진남북 진효쌤. 그럼 뭐야 또 위진남북 예, 아니다. 위진효 남북쌤. 자, 여러분들이 쌤을 저는 주제에서 다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동묘가 있는 이유. 여러분들은 자, 쌤이 아까 설명했지만 검색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잘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쌤이 팁 좀 드리겠습니다. 힌트는요. 우리나라에 동묘가 세워진 시기가 있거든. 그 시기는 원래 임진왜란 이 동묘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동묘가 세워진 역사는 약간 여러분들이 삼국지 팬으로서 본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슬픕니다. 그 일본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왜 우리나라의 동묘가 사실은 억지로 세워졌거든?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조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1,000원짜리로 했어? 천천히는 안 좋죠, 이분. 이렇게 무더기를 이렇게 하면서 1,000원짜리. 내가 나중에 확인해볼게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관우는 왜 신일까? 여러분 검색하면 나겠지만요. 힌트쌤 적어놨어요. 정관 왕이래요. 차이나타운.
동관왕묘. 맞죠? 그러니까 네 맞는데요. 나오네. 차야타운과 화교는 사실은 관을 신으로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나중에 책상에서 사서 적으시고요. 네. 좀 들어드릴게요. 좀 안되는 거. 그 다음에 예수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건 알겠죠? 세 번째입니다. 유비와 조조는 인물 관리를 어떻게 서로 다르게 했을까요?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유비 같은 경우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부하만 각 지방에 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비의 동생이었던 관우 장병을 파견해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망해. 그럼 나라 망하는 거지. 그치만 조조는 그와 달리 필요하다 싶으면은 무슨 뭐 성씨 아니면 뭐 출신 성분 아니면 무슨 뭐 성격 다 필요 없이 각각의 필요한 인물들을 적지적소에 다 뽑아가지고 잘 골랐다는 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망했잖아요, 조조가. 네,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말을 잘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삼국시대 인물 관련 아시다시피 한 명 여러분들 잘 골라가지고 잘 풀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개 이상 골라서 여러분들이 하나 3개 적으면 되겠는데 단 3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하나만 세상에 특권을 드려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3번은 책을 네, 읽어야 그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죠. 무조건요? 네, 동관왕묘가요. 네.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쓰는 게 이거예요. 그거는. 이게요 임진왜란때 안 돼요. 아 그게요. 네. 왜 좀 저희한테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관우가 나타나서 아, 이런 게 왜 안 좋은 거예요? 그 동반왕묘는 누가 지은 거야? 그거 우리나라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관우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왜 지어?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이유를 잘 검색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풀어주세요. 내 돈민아. 왜 작게 대영아, 풀어주세요. 마음이랑 이런 거. 삼국지 인물 중에서 엄마 진짜로 끝나는 잘 인물이 몰라. 우리 하고 누구냐? 먹을걸? 학원이 부산 팔 마음이랑 마음이랑. 맘이랑 아니야. 임진이었어요. 부산 팔에서 공산이에요. 아저 와이파이요 와이파이. 네, 그거 그러니까. 먹어봐. 임진이요. 자, 제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삼국지 들어주면 될 것 삼국지 같아요. 인물 중에 진짜로 끝나는